자, 시작하겠습니다. 70페이지 1절 고용인. 자, 중개 업무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룰 얘기들은요,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그러죠. 이제 일을 할 때, 중개 업무라는 거 할 때 필요한 일적, 물적 설비, 이딴 거 이제 관계돼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용인에 대한 얘기, 중개사무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서명, 날인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인장 같은 게 필요하겠죠. 인장 등록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어디까지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업무 범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에다가 게시해야 될 것들, 게시 의무 이런 걸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좀 쉬고 싶다, 관두고 싶다, 휴업이나 폐업할 때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그냥 쉬어도 상관은 없지만 3개월 이상 쉬거나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는, 또는 폐업도 신고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중개 업무라는 타이틀로 해서 묶어서 보게 됩니다. 자, 어려운 내용들은 없고 그냥 잡다하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고용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고용인 봅니다. 자, 고용인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는 역할이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걸 거의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용인은 보조원은 단순한 업무라고 우리가 흔히 지칭합니다. 단순한 업무, 중개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업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관여한 물건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이라든가 거래계약서, 서명 날인 이딴 것들 다 관여하게 되고요. 개업공인중개사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대로 다 합니다. 이에 반해서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 이렇게 되면, 자, 간단하게 현장을 안내한다든가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안에서 이제 타이핑을 친다든가 이 정도의 일, 이런 정도가 다다. 자, 2번에 보시면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렇게 돼 있죠. 중개보조원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소속공인중개사도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만 소속공인중개사의 용어의 정의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인 법인, 사원 또는 임원은 고용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인에 가보면 법인의 법인에는 대표 이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원, 임원 있어. 이거는 한 레벨이라고 보세요. 같은 레벨이라고. 단지 얘들을 대표할 뿐이야. 아시겠죠? 얘들은 주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주인. 그래서 이 사원이나 임원 중에 3분의 1은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얘도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그렇죠? 이 공인중개사들은 말은 소속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얘들도. 아시겠죠? 얘들도 소속공인중개사인데 고용된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긴 주인이야. 그러면 법인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는 누구냐? 이 밑에 직원으로 두는 소속공인중개사들. 걔들을 지칭하는, 얘들이 고용인이야. 얘들이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치면, 자,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A가 있어. A. 그리고 자기 밑에 소속공인중개사 B를 써. 이 구조예요. 여기도. 아시겠죠? 고용인은 얘들을 얘기하는 거야. 얘들을. 여기는 고용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름을 같이 소속공인중개사로 부르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이 좀 많이 새죠? 못 느끼셨어요? 말이 좀 새는 게 이게 이빨을 좀 많이 뽑았더니 거기다 임플란트까지 하고 지금 아유
아프진 않은데 말이 자꾸 헛나오네. 어떡하지 이거? 자, 3번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은 고용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소속 공인중개사를 하더라도 사원 또는 임원은 법인에 소속하는 경영진에 해당합니다. 분사무소 책임자도 개업공인중개사 성격으로 고용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분사무소 책임자도 2급이에요. 아시겠죠? 고용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인 채용 및 고용관계 종료시 신고 의무. 그래서 채용할 때도 그리고 종료할 때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습니다. 둘 수 있다니까 뭐예요? 고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원수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만 되면 몇 명을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자, 신고.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업무 개시 전까지. 첫 줄에 업무 개시 전. 그 다음에 그러면 고용관계가 종료됐을 때는 언제까지 신고하느냐? 종료 전이 아니라 종료하고 나서 10일 내에 신고하는 겁니다. 고용할 때는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하고요. 고용신고. 종료할 때는 종료하고 나서 10일 안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 시 자격증 사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한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를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고용을 할 때 고용신고한다고 그랬죠? 자, 고용신고할 때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사람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등록관청에서 다 확인해 봅니다. 자격증은 누가 관리해? 시도지사가 관리하죠. 등록관청에서 시도지사에게 물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결격사유 해당 여부, 교육 수료 여부, 요거를 등록관청에서는 확인을 해야 된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에 해당 여부, 그 다음에 교육을 수료했느냐 여부 확인한다라는 거. 그 다음 4번에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외국인이 개업공인중개사 될 때도 첨부하는 서류가 있죠. 그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게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러니까 전과도 없고 뭐 이런 거 없다. 이런 걸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 같은 경우에. 그쵸? 자, 그 다음에 교육. 고용신고 시 신고일 전 1년 이내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수년 전에는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같은 거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제 생겼어요. 직무교육.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그 다음에 고용인의 업무. 소속공인중개사는 기억에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므로. 서명날인 세 번째 줄 서명날인 이거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자, A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소속 B가 있었어요. X라는 부동산을 둘이서 같이 얘가 직접 중개를 했어.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마장에 계약서 쓴다 그러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얘 서명날인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거래 계약서에도 얘 서명날인 들어가야 돼요.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무조건. 자, 근데 이제 거꾸로 얘는 이거 중개하는데 관여를 안 했어. 그럴 수도 있죠.